지난 5일 새벽이었죠.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져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TV조선이 이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단독 입수했는데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걷는 문다혜 씨의 모습뿐만 아니라 운전대를 잡은 후에 행인들을 치일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먼저 단독 입수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저희도 수사 중이고 에밀턴 호텔 앞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자, 최지연 기자, 영상을 보면 이제 문다혜 씨가 비틀거리는 모습도 있고 또 차량이 가다서다 반복하는 모습이 연거푸 나오고 있는데 CCTV 영상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방금 보셨던 CCTV 5일 새벽 2시가 넘었던 시각인데요. 네. 전날 오후 7시 반부터 식사와 음주를 한 이후에 새벽 2시 2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의 차에 올라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차에 탄 이후 바로 출발을 못하고 한 10분 동안 멈칫하다가 10분 이후에 운전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큰 차도로 이제 저 골목길을 빠져나가서 큰 차도로 옮겨간 뒤에 교차로로 또 진입을 합니다. 네. 그런데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지 못하고 사거리 교차로 그 횡단보도 위까지 진출을 하면서 그 횡단보도 위에서 차량을 가지고 앞뒤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 모습이 또 포착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교차로에서 정차를 하다가 다시 이제 조금씩 출발하고 좌회전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결국에는 저런 식의 주행을 하다가 한 새벽 2시 50분쯤에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도중에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다혜 씨가 그 전날 오후 7시 무렵에 식사를 시작했다고 하면은 밤 12시까지 하면 5시간,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이제 식사 자리에 또는 술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면은 뭐 조금만 따져도 7시간이 넘어 되는데요. 그동안에 계속 술을 마신 겁니까? 아직은 뭐 정확하게는 추정할 수 없지만 일단 그렇게 보이는 것이 그 처음에 차량에서 내릴 때와 탈 때의 장소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7시간 반 동안 그 주변에서 어쨌든 식사 등등을 했다라는 것을 일단 술집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니까요. 네. 그런 거리에서 뭐 식사 등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3차례가량 이동하면서 식사와 음주를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한 자정이 넘은 한 자정 그러니까 새벽 12시 한 30분쯤에는 동행인과 함께 요리 주점을 찾은 모습도 포착이 돼서 언론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 세상에 알려진 거는 택시하고 추돌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택시 운전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일단 목이 좀 뻐근하다 이런 정도의 가벼운 경상을 호소한 걸로 알려졌고요. 문다혜 씨도 경찰에 이제 조사받은 뒤 당일에는 일단 퇴근을 하고 집에 귀가를 한 걸로 알려지면서 뭐 신체상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님, 이제 문다혜 씨 오늘 뭐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아까 영상에서 보면 말이죠. 그 교차로를 건너가면서 신호를 지켰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장면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저기가 우회전만 가능한 2차로를 진입을 했는데 거기서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저렇게 전진을 하거든요. 네. 이 과정에서 빨간불에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는 또 신호 위반의 정황까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차로에서 이제 맞은편에 차량들이 오다 보니까 저렇게 교차로에 다른 차들 때문에 갇힌 모양새까지 지금 보이게 되는 상황인데요. 저렇게 교차로를 통과하고 난 뒤에는 6분 있다가 차선을 변경하려던 뒤에서 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혀서 이제 사고를 내게 되는 겁니다. 네. 당시에 이제 택시와 부딪히는 정도는 뭐 택시가 퉁 하고 부딪히는 정도였다라고 하니까 가벼운 경상이라고 알려져 있긴 한데요. 일단 지금 음주운전 정황과 그리고 또 신호 위반 정황까지 함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사 과정에서 모두 다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최수영 위원께요. 지금 문다혜 씨는 비단 이제 음주운전 사고뿐만이 아니고 네. 그 남편이었던 서모 씨의 뭐 특혜 채용 의혹 네. 그걸로 인해서 뭐 정식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벌써 지난 8월 30일 날 네. 문다혜 씨의 주거지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네. 평창동 자택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수사의 초기 단계로서 굉장히 이제 증거에 대한 이제 확보 차원이 됐겠죠. 그리고 2일 날에는 문 씨의 휴대폰에 대한 그 또 포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아마 검찰의 그 조사 속도를 보면은 거의 이제 피의자로 적시되기 직전까지 온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문다혜 씨가 그동안 사실 SNS를 통해서 상당히 여론전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이를테면 뭐 이 가족은 건드는 것 아니다. 나도 가만히 좌시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자기의 그 자녀들에 대해서 교육용 PC까지 검찰이 압수수색 해갔다고 굉장히 비난을 해가지고 또 이게 한때 화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말하자면 본인의 어떤 사법적 어떤 그런 리스크에 대한 것을 이렇게 여론전으로 좀 방어하는 차원 그 상황에서 지금 이런 말하자면 공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났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문다혜 씨는 사법적인 이런 대응과는 남편의 서모 씨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사법적인 대응과는 별개로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한 국민적인 비난 여론까지 감내해야 하는 이중고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 참 이 공교롭게도 음주운전 사고 당시 문다혜 씨가 탔던 차량이 지난 4월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아버지 문 전 대통령 소유였다는 점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사고 차량을 직접 인수할 만큼 상당한 의미를 부여해 왔는데요. 과거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대통령님이시지만 은밀하게 신원 확인해서 드립니다. 문재인님이 맞으시는 예, 좋은데요. 아주 내부도 경차라는 거에 비하면 상당히 공간이 넓어 있어 보이고 또 높이가 넓어서 좋네요. 동승지 않은데 오랜만에 남편 운전하는데 같이 타니까는 재밌네요. 네, 성재준 의원님. 이제 문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저 차량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현직 대통령일 때는 차량 탈 기회가 많지 않았을 것 같고요. 퇴임 후에 운전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차 소유주가 이제 문다혜 씨로 넘어갔고 그런데 압류된 차량이라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올해 4월 달에 이제 양도가 됐는데 네. 8월 달에 이게 또 보니까 과태료 체납의 이유로 차량이 압류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 주변의 어떤 경우를 생각해 봤었을 때 과태료가 미납이 돼 가지고 차량이 압류됐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이제 과태료 압류가 굉장히 뭐 한 번도 안 냈을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과태료가 좀 많이 밀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과태료가 일단 이제 이 연체가 되면은요. 압류 당할 수도 있다는 경고 메시지가 계속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고 메시지까지 이제 무시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메시지도 충분히 갔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게 압류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또 많지가 않거든요. 네. 일반 이제 국민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네. 근데 이게 더 중요한 문제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실제로 이 캐스퍼 차량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애착이 많았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직접 예약을 했었고 직접 이제 또 인수도 했었고요. 근데 이 차량을 갖다가 왜 올해 4월 달에 문다혜 씨한테 이거를 줬을까? 네.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은데 네. 약간 이게 이제 좀 의심이 되는 것이 문다혜 씨가 본인 스스로 뭔가 자동차를 구매를 하거나 네. 자동차를 뭔가 운영을 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못 됐던 거 아닌가라고 충분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 같은 경우도 미납이 돼가지고 연체가 됐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지금 같습니다. 이제 성 의원님 저희가 이거 좀 이렇게 분명하게 짚어낼 부분은 과태료 미납 부분이 지난 4월 이후에 문다혜 씨 혼자서 가령 주차 위반, 속도 위반해서 과태료가 쌓인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누적적으로 쌓여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아직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을 당시에는 과태료가 미납됐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그렇군요. 양도를 하려면 해소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양도가 되고 난 뒤에 4개월 동안 이제 그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밀려가지고 결국 이제 압류까지 된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럼 과태료 미납에다가 문다혜 씨가 본인의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안 돼서 아버지의 차량까지 가져온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해 본다면
사실상 이제 검찰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문다희 씨의 어떤 경제적인 능력, 네. 독립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거에도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우리가 좀 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일 대변인께요. 그래서 그 문 전 대통령이 이제 차를 딸한테 줄 때 가령 무상으로 그걸 양도를 해줬다면 경제 공동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일부에서 있어요. 글쎄요, 뭐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무엇을 주면은 경제 공동체냐?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뭐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자식들에게 네. 뭐 자산을 물려주는 부모들은 너무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이기 때문에 뭐 그 상황은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경제 공동체라는 부분도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삼을 건지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하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러기 전에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건 저는 조금 다소 공격을 위한 공격이 될 수도 있고 다소 좀 성급한 결론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부모가 들어요. 타던 중고 차량을 그렇죠. 자식한테 줬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경제 공동체까지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라는 네.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문대하 씨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가운데 그걸 좀 잘 하라고 도와줬다면 그거는 조력이지 경제 공동체냐. 또 그렇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네. 부모가 자식을 좀 도와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너무 과도하게 도와주면은 거기에 양도, 증여세 뭐 이런 것들을 내야 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런 거와 별개로 어쨌든 바로 결론으로 너무 뛰어 들어가는 거는 저는 안 맞다. 그리고 문대하 씨의 경우 지금 이렇게 물론 본인이 그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인사라 좀 더 자중했어야 되는 부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지금 잘못한 거다라는 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문다희 씨의 음주가 전 사회적인 막 이렇게 집중 포화를 받을 정도의 지금 사안인가라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뭐 비난은 받을 수 있지만 좀 과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최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반작용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은 게 말이죠. 문다희 씨가 자기한테 쏟아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말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제 마침 그러던 차에 음주운전 사고까지 벌어지니 그동안 억울했다는 말은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방송에서 문다희 씨가 SNS 올렸을 때 책임 있는 아버지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게 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자중해야 된다라고 저도 비판을 했거든요. 비판을 했지만 그건 그거대로 차분하게 따질 일이지 음주운전을 했으면 음주운전을 한 거에 대한 죄값을 치르면 되는 거잖아요. 책임을 지고. 근데 이걸 갖다가 뭐 경제 공동체다 뭐다 하면서 정치적으로까지 막 몰아가면서 마치 토끼몰이 하듯이 하는 것은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